지난 며칠 동안 뉴욕시 일원의 때일은 극심한 폭염으로 지난 24일 하루 동안 열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가 1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 공식 개관 1주년을 맞아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한국문화 전파를 가속화하려면 국가적 정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불법 체류자 단속 적극 협조 합의서를 체결한 나소 카운티 정부와 나소 카운티 경찰 당국이 이민자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들의 학비에 혜택을 주는 일부 주들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뉴욕과 뉴저지주도 표적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지난 며칠 동안 뉴욕시 일원의 때일은 극심한 폭염으로 지난 24일 하루 동안 열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가 1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시 일원의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24일 하루 동안 온열 질환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가 11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20일에 발생한 폭염으로 하루에 112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보건국은 환자들은 열사병, 근육경련, 실신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에는 응급실 방문 사례가 70건에 달했습니다. 시보건국 대변인은 폭염으로 사망한 시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더위로 인해 50명 이상의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날은 이번 주를 제외하고 단 3일뿐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평균 5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45%의 열사병 사망자들은 집에 에어컨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센트럴파크 공식 기상 관측소인 벨베데레 성의 기온계가 화씨 99도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퀸즈 JFK 공항은 화씨 102도를 기록해 1948년 이후 최고의 기온을 찍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 공식 개관 1주년을 맞아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한국 문화 전파를 가속화하려면 국가적 정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천수 문화원장은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청사 개관 이후 지난 1년 동안 최초의 한글벽, 한국전통정원, 도서실, 각종 전시와 공연 등의 사업을 펼치면서 문화원이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는 연간 예산이 2023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오히려 주로 더 많은 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김 원장은 말했습니다. K컬처의 확산, K라이프 스타일의 확대라고 하는 게 우리 다양한 산업, K컨텐츠, K팝, K드라마와 같은 K컨텐츠뿐만이 아니라 K푸드, 또 K패션, K뷰티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인더스트리 전체의 임팩트를 키울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산업의 축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전향적인 투자, 미래를 향한 투자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문화원 신청사 개관 이후 문화원 하루 평균 방문객은 40에서 50명에 달하고 1년에 30여 개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김 원장은 맨해튼 한복판의 신청사를 100% 활용하려면 하루 1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1년에 50주 동안 100개의 행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뉴욕 한국문화원이 전 세계인들에게 꼭 가볼 만한 목적지가 돼야 한국 방문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문화원 예산 문제는 단순히 문체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K-컬처, K-아트, K-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먹거리, 미래 먹거리의 중심축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지원할 건가 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주에서 뉴욕시를 방문한 한 한인 가정은 관광 웹사이트에서 뉴욕시에서 방문할 만한 박물관 리스트에 뉴욕 한국문화원을 발견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씨는 뉴욕시에 이런 규모의 문화원이 있는 줄 몰랐다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이번 여행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Visiting here, of course, to get a piece of, actual K-town, Korean town, and things like that with the kids. And again, I just happened to find this place, and it's a short distance away from Midtown, where the Koreatown is. So we are just really came here to just really experience what it's like. 헬렌 씨의 딸 에바 양은 한국문화원 자체를 처음 경험했다며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에바 양은 자신의 한국인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esides all the Korean restaurants and this area, this block, I've never seen any cultural centers like this. I grew up in America all my life. I want to be more exposed to my grandparents' roots, where they came from, how they grew up, and the changes that have been made over time. 웨체스터 거주 방문객은 현재 문화원에서 전시 중인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옥진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보러 왔다며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맨해튼에서 거주 중인 한 방문객은 문화원 청사 2층 테라스에 조성된 한국 전통 정원을 보러 왔다며 가까운 곳에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인 1세들에게는 고국의 향기를 느끼게 하고 한인 2세들에게는 뿌리를 찾는 일에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천수 원장은 문화예술 중심인 뉴욕시에 자리 잡은 문화원의 경쟁 상대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같은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라며 이들과 걸맞는 상대가 되려면 문화원이 경쟁력 있는 기획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미래를 향한 투자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더 많이 확충이 돼서 더 좋은 기획을 하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이게 가장 절실한 그러한 세 가지, 인력, 조직 문화, 그리고 예산, 이거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는 2008년 부지 매입 검토로 시작해 지난해 완공까지 15년이 걸려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불법 체류자 단속 적극 협조 합의서를 체결한 나소 카운티 정부와 나소 카운티 경찰 당국이 이민자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중민안민센터, 롱아일랜드 카톨릭 사제단 및 2개 롱아일랜드 주민단체 등을 대리해서 지난 24일 뉴욕주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의 나소 카운티 정부와 나소 카운티 경찰, 피트릭 라이더 나소 카운티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정부 불체자 단속 협조는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지난 2월 나소 카운티와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체자 단속 협조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뉴욕주 주민은 인종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뉴욕주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뉴욕주 내 경찰은 연방이민단속요원의 협조 요청 때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소 카운티의 이 같은 불체 단속 협조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뉴욕주에는 나소 카운티 외에 브룸 카운티와 나이아가라 카운티가 연방이민 단속국과 불체 단속 협조 합의를 했으며 최근에는 랜슬러 카운티도 동일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이 같은 불법 합의는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며 법을 어긴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법적인 위협에 빠뜨리게 함으로 이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브루스 블레이커맨 나소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 경찰국 소속 형사 10명에게 연방이민 단속 요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 불체자 체포를 돕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는 전체 인구 140만 명 중 이민자가 30만 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의 불체 협조로 커뮤니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들의 학비에 혜택을 주는 일부 주들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뉴욕과 뉴저지주도 표적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혜택을 폐지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주에 이어 켄터키주, 최근에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서류 미비 학생들의 주립대와 시립대학에서 주민들과 동일한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적용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게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는 자신들의 관련 법을 옹호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해 관련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텍사스 내 불법 체류 대학생들이 교육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뉴욕과 뉴저지주도 이제 조만간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뉴욕주는 2만 7천여 명, 뉴저지는 2만 1천여 명의 서류 미비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미 불법 체류자 50만 명이 자진해서 출국했고 2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연방노동부의 고용 통계를 인용, 트럼프 2기 출범 뒤 약 6개월도 채 안 돼 외국인 노동력이 100만 명이나 급감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불체자 단속 등에 따른 자진 출국과 추방, 잠적 등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100만 명 중 자진해서 출국을 택한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며 강제 추방된 사람이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어쩌면 100만 명 전체가 불체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100만 명 이상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것이 확실시돼 올해 내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만약 대법원이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의 종료 명령을 내리면 불체자 신분이 되면서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됩니다. 또 임시 보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해온 베네수엘라인 35만 명도 동일한 상황이어서 대법원 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 또는 강제 추방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시절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98만 명도 난민 지위가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1명 강제 추방에 최소 17,000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항공권과 현금 1,000달러를 지급받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는 자진 출국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5-2026학년도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서 양식이 오는 10월 1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3일 10월 1일 올해 파프사 양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오류와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23-2024학년도 파프사 양식은 1월에 2024-2025학년도는 11월 말 공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입생들은 대학 선택일 전까지 재정보고 정보도 모른 채 뒷바지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졌던 지난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번 파프사 양식에는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도입됩니다. 먼저 제한된 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새로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제출 과정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파프사 제출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정해져 있으나 주와 대학별로는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축출 대신에 후임 인선 착수 등을 흘리며 파월 의장의 힘 빼기에 나섰고 사실상 식물회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 나는 3, 4명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행스럽게도 그가 곧 물러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녀석, 매우 멍청한 사람, 언제나 늦는 사람, 얼간이 등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어 그의 언어구사 수준이 자칫 정신감정이 필요할 정도의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경제는 매우 강하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 상승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9월이나 10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소식통은 후임 발표 시기가 올여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후임이 빨리 발표되면 될수록 파월 의장의 연준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연준 의장 인수인계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3, 4개월 정도이므로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임을 감안하면 내년 초가 적절한 후임 인선 시기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조기에 파월을 내쫓지 않는 대신 후임을 조기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파월 회장을 식물인간처럼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이 국방정보국 초기 평가를 인용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 제거에 실패했다고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는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성을 상실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에 이어 뉴욕타임스 등도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 이란 핵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거의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한 데 이어 트루스 소셜의 이란 핵시설 파괴가 제한적이라고 보도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CNN에서 즉각 해고돼야 한다. 그녀는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비이성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대해서는 기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이란 핵이 위협적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던 펄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X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 언급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트럼프 편을 들었습니다. 게버드 국장은 만약 이란이 핵 역량을 재건하려 한다면 그들은 세계 핵시설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버드 국장은 선전선동 매체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비밀정보 평가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했으며 그 보고서가 낮은 확신 속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다량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근의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물론 F자 욕설을 서슴지 않고 기자들을 개처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이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조람 맘다니 후보를 극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카말라 해리스 같은 사람이 정치 컨설턴트의 말을 듣지 않고 맘다니처럼 선거운동을 했다면 지금쯤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맘다니 의원이 노동계급의 호소력이 강한 의제를 활용한 풀뿌리 전략을 사용했다. 아주 훌륭한 선거 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억만장자에게 돈을 받아서 바보 같은 광고를 TV에 방송할 게 아니다. 그런 것은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진보적 의제를 내세워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제가 노동계급의 수요를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억만장자들에게 맞서고 소수 집권층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며 맘다니는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유권자들이 수용할 만한 의제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유권자들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는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혹할 수 있는 무상보육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파격적 공약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었습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패배한 것은 억만장자에게 구걸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바보 같은 TV 광고를 틀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자의 미국 주식과 생산시설 등 대미 금융투자가 약 1조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4년 지역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비 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 잔액은 2조 97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2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특히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금융투자 잔액이 9,626억 달러로 사실상 1조 달러에 근접하며 전체 해외 투자의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및 유럽연합이 각각 2,495억 달러로 공교롭게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투자 잔액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미 금융 투자 잔액은 2002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6.6%로 3년 연속 감소, 최소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미국의 금융자산은 1,581억 달러나 급증한 반면 일본은 12억 달러, 중국은 4억 달러, 중동은 25억 달러 증가에 그쳤고 유럽연합은 31억 달러, 중남미는 25억 달러가 되레 줄었습니다. 특히 대미 금융 투자 잔액이 급증한 것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등에 힘입어 미국 증권 투자 잔액이 1,217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대미국 금융자산이 급증한 것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미국 주가도 지난해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호조를 보여 투자잔액 즉 평가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비중이 연속 감소한 것은 미중 갈등, 중국 내수 부진,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으로 투자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외금융 부채 잔액은 1조 4,10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29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또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 자산 중 달러화 자산이 61%에 달했고 유로화가 8.6%, 중국 위안화가 5.21% 등의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경기하의 물가 상승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중간 보고서에서 높은 관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며 여전히 침체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올해 초 미국 경제 성장률을 2%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1.3%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무려 30% 정도 낮춰 잡은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40%로 전망됐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자동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 국채 수요에서 외국과 연준, 상업은행의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 금리 수준이 0.4%에서 0.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약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현재 시장이 예측한 9월 인하가 더 늦어지는 반면 인하폭은 다소 커지는 것입니다. JP모건이 이처럼 금리 인하 시기는 늦어지는 반면 인하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미국 경제가 침체하거나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유지하면서 중대한 정책적 지정학적 돌발 변수가 없는 경우 인공지능 주도의 강력한 펀더멘틀에 힘입어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우크라이나의 한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며 후보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는 마약 펜타닐 거래와 관련된 주요 자금 세탁 우려기관으로 멕시코에 본사를 둔 세계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정 자금 송금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커다이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존의 배송 직원이 세입자의 위협을 가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년간 중단됐다가 재개통된 북한 평양과 러시아 모스크바 간 직통열차가 25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다음 주에 게임 사업부 엑스박스에서 대규모 추가 감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엔트로픽이 인공지능 훈련의 책을 무단 사용한 것이 책 원본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변형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 남성이 삼성에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1,08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독일 클래식계 권위 있는 상인 오프스 클래식에서 올해의 기악 연주자상을 받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